스마트 TV가 당신을 감시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수험 투입이 한 지하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스마트 TV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재생을 누르기를 기다리지도 않죠. 전원이 켜지는 순간부터 당신이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클릭하는지, 심지어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수백만 가정에서 거실의 가장 큰 화면은 조용히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감시 장치로 변해버렸습니다. 2025년에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최악인 5개의 스마트 TV 브랜드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어떤 브랜드를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비지오. 전자제품 매장에 들어서면 단번에 눈에 띄죠. 할인 사냥꾼들의 꿈처럼 빛나는 55인치 비지오 TV. 삼성 TV의 절반 가격, 프리미엄처럼 보일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 마치 스스로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그 반짝임은 금세 사라집니다. 돈을 아낀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했을 뿐이죠. 비지오의 비즈니스는 ACR, 즉 자동 콘텐츠 인식 기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듣기에는 무해해 보이고 어쩌면 유용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기능이 실제로 하는 일을 알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ACR은 당신의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스캔합니다. 넷플릭스, 실시간 TV, 케이블 박스, 플레이스테이션까지, 그리고 그 시청 데이터를 조용히 광고 파트너에게 전송하죠. 그들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시 판매하며 당신의 행동을 기반으로 프로필을 만들어냅니다. TV가 싸면 쌓일수록 당신은 더 가치 있는 자원이 되는 겁니다. 이건 괜한 의심이 아닙니다. 2017년 비지오는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뉴저지 법무장관에 의해 1,100만 대의 TV를 사용자 동의 없이 추적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들은 22만 달러의 벌금을 냈고 이후 같은 이유로 1,7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금도 지불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라면 이런 일을 계기로 정신을 차릴 겁니다. 하지만 비지오는 단지 도로 위에 과속방지턱 정도로 여겼을 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충격에 빠뜨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최신 비지오 TV는 지금도 기본 설정으로 시청 데이터 수집 기능이 켜진 상태로 출고된다는 겁니다. 전원을 꽂고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순간 감시는 시작됩니다. 동의 팝업도 없고 명확한 경고도 없습니다. 단지 메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작은 설정 하나일 뿐이죠. 찾으려는 의도가 없다면 쉽게 지나치게 됩니다. 비지오의 모델은 단순합니다. TV를 싸게 팔고 그 TV를 보는 사람을 통해 진짜 수익을 창출하는 것. 공짜라면 당신이 상품이다 라는 고전적인 함정을 저가형 TV처럼 포장한 것뿐이죠. LG TV는 쇼룸에서 스크롤을 멈추게 만들 정도입니다. 깊은 블랙, 면도날처럼 얇은 베젤, 살아 숨 쉬는 듯한 선명한 색감. 사람들은 LG를 구매합니다. 프리미엄처럼 보이고, 프리미엄처럼 작동하며, 프리미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끄럽게 다듬어진 웹OS 인터페이스 뒤에는 당신이 TV를 보는 만큼이나 집중해서 당신을 바라보는 감시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주범은 LG가 라이브 플러스라고 부르는 기능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친근하고 심지어 유용할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것이 LG의 ACR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스트리밍 콘텐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감시합니다. 엑스박스 게임 기록됩니다. 애플 TV 메뉴 기록됩니다. 블루레이 영화 물론 기록됩니다. HDMI 포트를 통과하는 어떤 신호든 라이브 플러스는 조용히 스캔합니다. LG는 이 기능을 잘못 이해받았다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광고 플랫폼 문서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청 데이터를 광고 타깃팅에 사용한다고요? 즉, LG는 광고주에게는 이 정보를 솔직하게 밝히면서도 정작 소비자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습니다. 더 안 좋은 건 따로 있습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LG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싼 고급형 TV를 샀는데 추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TV 자체가 일부 기능을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선택은 명확하죠. 데이터를 내주든지 아니면 이미 돈 주고 산 기능을 포기하든지. 독립 감시 기관들이
LG의 시스템을 분석해 본 결과 라이브 플러스는 결코 은근하거나 선택적인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입니다. TV가 켜져 있는 매 순간 데이터는 LG의 광고 솔루션 플랫폼으로 흘러갑니다. 그 멋진 디자인과 최고급 화질 뒤에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감시 엔진이 숨겨져 있습니다. 삼성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TV 브랜드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침실, 거실, 공항, 사무실. 그들의 화면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삼성 TV를 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TV를 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조용하고 인내심 강하며 집요하게 당신을 추적하는 생태계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삼성은 이 시스템을 시청 정보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보면 공적인 서비스 같고 어쩌면 유용할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당신이 보는 콘텐츠, 채널, 앱, 입력, 신호 전부를 추적하고 그 데이터를 삼성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삼성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모든 기기와 동기화하는 겁니다.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면 모든 기기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죠. 이 모든 정보는 삼성의 자체 광고 플랫폼 삼성 에즈로 흘러갑니다. 삼성은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는 시청 데이터를 광고 타깃팅에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 교묘하게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 위치를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을 뿐이죠. 왜냐하면 이론상으로는 추적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정이 너무 깊숙이 숨어 있어서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 개의 메뉴, 감춰진 토글 스위치, 기술에 익숙한 사람도 혼란스러울 만큼 모호한 명칭들. 그리고 반전은 개인 맞춤형 광고를 꺼도 여전히 시청 행동은 추적된다는 겁니다. 단지 누가 그 정보를 수익화하느냐만 바뀌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 문제도 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 리모컨은 음성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수년간 사용자들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마이크가 듣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해왔습니다. 삼성은 이를 부인하지만 음성 데이터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문구가 너무 모호해서 이런 의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TV와 스마트폰, 워치까지 모두 컨트롤하는 회사가 명확히 선을 긋지 않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의 추적 방식은 만화 속 악당처럼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전형적인 대기업 방식입니다. 사생활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생활을 존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감시하는 시스템이죠. 로쿠는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작고 단순하고 거의 귀엽기까지 하죠. TV에 꽂고 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 작은 보라색 스틱. 수백만 가정에서 어떤 콘텐츠든 손쉽게 스트리밍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구독도, 복잡한 설정도 필요 없고 그저 즉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일 뿐이죠. 하지만 그 친근한 인터페이스 뒤에는 스마트 TV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데이터 수집 엔진 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로쿠도 다른 브랜드처럼 ACR을 사용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시청하는지 조용히 추적하죠.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앱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로쿠는 거의 모든 스트리밍 앱의 제3자 추적기를 내장합니다. 이 추적기들은 당신의 시청 습관, 일시정지한 순간, 되감기한 부분, 정주행 시간 등 당신이 하는 모든 미세한 동작을 기록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로쿠 어드스로 흘러갑니다. 이 플랫폼은 스스로를 계획과 실행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소개하죠. 기업식 표현으로 바꾸면 당신에 대한 프로필을 만들고 그걸 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2024년 로쿠는 2번의 대규모 보안 침해를 겪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약 57만 6천 개의 사용자 계정이 유출됐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결제 정보 일부까지 다른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개인 데이터로 구성된 회사에게 있어 이것은 잔혹할 만큼 명확한 순간이었죠. 로쿠가 모든 것을 수집한다면 그 모든 것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2025년에 터졌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제기된 한 소송은 로쿠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 시청 데이터를 추적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COPPA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TV장 아래 아무 해가 없어 보이는 기기가
아이들이 보는 콘텐츠를 감시하고 그 데이터를 수익을 위해 넘긴다는 주장입니다. 로쿠는 단순한 TV 플랫폼이 아닙니다. 거실에 상주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클릭, 스크롤,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새벽 시청까지 전부 기록하는 존재죠.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로쿠는 그 틈 사이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결론, 극도의 위험, 과도한 추적, 반복되는 유출, 아동 데이터 관련 소송까지 로쿠는 이 리스트에서 최악의 위치에 가까워졌습니다. 아마존 파이어 TV. 전 세계 수많은 가정에서 아마존의 파이어 TV 기기들은 배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작고 세련된 하드웨어는 스트리밍을 손쉽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전원이 켜지는 순간 이 기기들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도구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허브로서 작동하며 지금껏 구축된 것 중 가장 거대한 디지털 광고 시스템의 정보를 공급합니다. 파이어 TV 시스템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자마자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기기 정보, IP 주소, 대략적인 위치, 와이파이 식별자, 앱 활동, 그리고 전체 시청 행동까지 기록되죠. 이 플랫폼은 당신이 무엇을,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시청했는지를 추적하며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아마존 계정과 직접 연결됩니다. TV에서의 활동은 당신의 더 큰 개인정보 생태계와 통합되는 셈이죠. 더 깊은 수준의 데이터 수집은 음성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사용자가 파이어 TV 리모컨에 음성 명령을 내릴 때마다 모든 명령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저장됩니다. 사용자가 수동으로 삭제하지 않는 한 이 음성 클립들은 장기 보관소에 남아 수년간 누적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 본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아마존은 관심 기반 광고를 비활성화하는 설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스위치는 데이터 수집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추적은 여전히 백그라운드에서 지속되고 행동 기반 모델은 계속 작동합니다. 이 설정은 단지 광고가 얼마나 개인화되어 보이는지를 바꿀 뿐 수집되는 정보의 양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파이어 TV의 설계는 아마존의 전반적인 전략을 반영합니다.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고 사용자 행동을 기기 전반에 걸쳐 연계시키며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정교한 광고, 인텔리전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인터페이스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의 시스템은 전혀 단순하지 않죠. 스마트 TV는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팔렸지만 그중 다수는 방 안구석에서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는 감시 센서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지오, LG, 삼성, 로쿠, 아마존 이들 모두는 당신의 시청 습관을 멈추지 않는 거대 광고 네트워크의 연료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몇 가지 설정만 바꿔도 ACR을 끄고 개인 맞춤형 광고를 비활성화하고 게스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의존하는 데이터 흐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 집안의 기기들은 계속 더 똑똑해질 겁니다. 당신의 프라이버시는 그들보다 더 똑똑하게 행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